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문득문득 느끼곤 하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알았습니다. 오늘이 일반 직장인들 같으면요, 올 상반기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요.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올해 계획했던 일들, 저는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부터 떠오르는데요. 네, 여러분은 올 상반기에 좋은 성과 좀 거두셨는지요? 또 목표한 일들이 있으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시기쯤엔 한창 바쁘게 진행 중이기도 할 테고요.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마음이 교차하기도 할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잠깐 숨 고르게 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나를 돌아본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잘한 점과 아쉬운 점들을 체크하면서 하반기 동안 어떻게 개선할지 다시 계획해 볼 수 있겠죠. 모쪼록 다들 중간 결산 잘하시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기 바라며 6월 2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궁금한 뉴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온갖 사기 기승을 부리고 있죠.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건수나 피해 금액이 늘고 있다고 해서 그 수법과 주의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에는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관련 비즈니스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전국에서 물지라는 만여 명의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뭉쳤다고 합니다. 9월에 협회 출범을 앞두고 발기인 대회를 가졌는데요. 이분들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어업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잠수에서 한어우배,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분들 힌트? 없어도 되겠죠? 네, 힌트는 순빗소리.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정남님이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해본다고. 이 자체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위로해줄 사람은 스스로밖에 없더라고요.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요즘 폭염과 장마에 차량 관리나 운행 중에 주의가 더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지난 한 해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무려 1조 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적발 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사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특별조사팀의 양길남 선임조사역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길남 선임입니다. 예, 굉장히 그 자기소개가 기네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심지어 특별조사팀. 네. 근데 금감원에 이런 팀이 있는 거 저 처음 알았는데,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제 교통사고 중에서 네. 혐의자들이 이제 야기하는 고의사고, 그런 자동차 보험 사기 조사를 일단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구제도 담당하고 있어요. 뭐 피해 구제도. 네, 보험료 환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정적인 불이익 같은 거를 해소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처럼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 사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고의 뭐 방화 아니면 이제 뭐 고의 자해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고의 사고라는 게 결국 그 특이성을 입증하는 게 되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유형으로 뭐 같은 장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어떤 반복적인 이 연속성 그리고 뭐 블랙박스를 보면은 분명 이건 피할 수 있는 사고 같은데 이상하게 왜 저걸 안 피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재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고의성을 입증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이제 걸러내서 저희한테 걸린 애들이 이제 155명 정도가 있거든요. 155명. 네네. 네. 2023년 155명이 2022년에 이제 109명 대비 거의 한 40% 이제 증가한 수치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잡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몇 명이나 되나요? 팀에는? 저희 팀은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은 이제 5명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좀 같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한 9분 정도 이제 같이 나와서 총 이제 한 14명 정도가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야, 거의 뭐 한 명당 10명씩 잡는 거네요. 그쵸. 이제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사실 좀 힘든 한 해였다고 이제 하시는데요. 전체 보험 사기는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한 막 6만 5천 건 정도가 이제 전체 저희한테 걸리는 게 사실 155명인 거지 보험회사 이제 자체적으로 적발은 훨씬 많습니다. 그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는 걸로 네네. 집계됐다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 자동차 보험 사기 건수나 적발 금액이 비중이 크다고요, 그죠? 네,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1조라는 수치는 그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이제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생명보험, 재산보험 전체.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 사기라는 거는 절반 정도 돼요. 이제 자동차 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이제 의무보험이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5,476억 원이나 발생하는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자동차를 일단 사고가 탁 나면은 뭐 병원에 가는 게 있고 차를 수리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이제 과잉 진료 또는 이제 뭐 과장 수리비 청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한 해 5,476억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전년도였던 이제 22년 대비 거의 한 771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6%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건데 결국은 뭐 그럼 병의원의 어떤 과잉 진료가 많았냐, 뭐 수리비를 과장 청구하는 게 많았냐, 그 요인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분들이 요즘에는 뭐 SNS,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자기 지인한테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들을 이제 알려서 이게 원래 한 21년에는 41만 건이라고 이제 적지 않은 숫자였는데 점점 뭐 47만 건, 54만 건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매년이요. 예. 근데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렌터카나 이제 이륜차를 활용한 고의 사고 이제 더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가용을 이용하면은 사고 딱 났을 때 내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거 플러스 차량의 이제 감가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 그게 자차 보험료로 처리를 하면은 내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그럴 바에야 이제 남의 차를 빌려 가지고 사고를 렌터카로? 내면 렌터카로 사고를 내면은 어차피 그 업주가 그걸 부담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내가 그 보험료의 일부를 뭐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서 조금 부담하는 건 있는데 20-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막 뭐 5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비 받는 편이가 훨씬 크니까 렌터카 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왜 렌터카가 더 많이 늘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24년 3월에 그 렌터카 공제 조합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회사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를 담당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그 공제 쪽의 금융감독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저희랑 렌터카 공제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랑 관계 당국에서 어쨌든 보험 사기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죠? 네. 보험료 누수를 막겠다. 왜냐면 보험 사기 있으면 이제 보험료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대책을 마련해 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자동차 보험 사기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자동차 보험 사기 자체가 네. 뭐 갑자기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은 그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이제 보상 기준, 뭐 약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개선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단독 사고로만 판명이 되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줄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억제 효과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22년쯤에는 이제 고의로 충돌하는 그 사고에 한해서는 피해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보험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친구한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봤을 때 아이 뭐 일단 들어 누워 뭐 일단 합의 그쵸, 안 그런 한다고 말이죠.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방병원으로 달려가. 그렇죠 네. 한명으로 달려가 뭐좀 뭐 되게 잘 돼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점점점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미 그 확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또 사실 되게 테크니컬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라든지 그 보상 직원에게 뭐 어떤 식으로 너가 뭐 사고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아하. 점점점 그런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런 수법들이 또 늘어나고 사실 이제 뭐 작년 대비 경제 되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이제 자행할 만한 어떤 그 환경이 점점 좀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습니다. 네,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사기 수법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그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게 이제 어떤 아버지가 예, 이제 막 자기 이제 아들 딸이 사실 10살이 안 된 막 5살, 7살 이런 애들을 태워가지고 차에다. 예, 이제 마누라랑 같이 이제 예, 와이프까지. 가면서 사실 예. 자기가 이제 늘 다니던 그런 데인 거죠. 근데 딱 보고 있다가 저거 약간 내가 과실 비율이 더 유리하겠는데 싶은 그런 이제 유리한 상황.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은 도로교통법상 가해자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이제 노려가지고 딱 차선 변경 들어오네 할 때 이렇게 바로 이제 그냥 속도 안 줄이고 그냥 바로 그냥 갖다 저 박는다든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건 이제 진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저 맞은편에 있는 차량이 지나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사실은 안전한데 당연히 뭐 천천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좌회전할 때 그냥 갖다 박으면 그러면은 그냥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제 당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 가해자예요. 보험 사기로는 피해자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20번 정도 갖다 박으면서 거의 한 20번이요? 그쵸 이제 애들을 태우면 박으면 일단 애들이 이제 울면서 막 차에서 막 난리 나죠. 난리치고 막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너 제대로 안 봤냐. 가족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는 막 뭐 어쩌고 정신 없고 막 이런 상황을 조성을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이제 편취하신 분이 이제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잠깐만요. 한 번에 2억 원은 아니죠? 한 번에 2억 원인 경우는 진짜 드물고 아주 고가차여야 하는 거고요. 20 번 20번에 합쳐서? 걸쳐서 네 아. 이제 2억 원 정도. 야, 근데요. 20번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 보험료 나와요? 이거 왜냐하면 근데- 보험사도 의심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네. 이제 자동차 보면 이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내 보험으로 내가 보상받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상품으로 내가 이제 배상을 받는 구조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고를 낸다는 것이 한 보험회사로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 보험회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저기 삼성화재 고객님이 가시네 하고 이게 칠 수가 없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구조니까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각 보험회사는 몰라요. 이 사람이 몇 번 사고를 냈는지 우리 회사에 쌓인 자료로만 봤을 때는 뭐 한 번 아니면 뭐 2년에 2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사고가 좀 많이 나시나 보다 하는 거죠. 야, 장난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또 이제 다른 사례. 예. 좀
아 이건 확실히 조직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제 지인의 뭐 전 여친의 뭐 우리 뭐 남편의 부모님의 이렇게 이제 타고 가서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너 한번 가해자 해볼래? 내가 피해자를 해볼게. 우리 저기 뭐 어디 사거리 앞에서 이때 만나자. 그러면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옆에 이렇게 붙다가 살짝 그 좌회전도 이 점선 차선 네, 따라가잖아요. 그거 살짝 들어왔을 때 내가 그냥 툭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가피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가족을 태우고 동승 상태에서 상대방을 치면 상대방은 또 이제 아까 같은 이제 난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타고 오니까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해서 한 58번 정도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게 총합 이제 한 4억 정도 이제 보험금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거는 와 진짜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 사기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상황.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보험 사기 피해자들은 결국 어떤 불리한 상황에 들어서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보험 사기 이제 혐의자들 이제 도로교통법상 피해자 행세를 해야지 내가 배상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실선인데 넘어오셨네, 뭐 아니면 뭔가 신호 위반을 하셨네. 그럼 여기는 과속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뭐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굉장히 이제 처벌이 이제 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례법상 뭐 12대 중과실 같은 건 이제 안 봐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운전하다 싶을 때 딱 발생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혐의자분들은.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사실 이제 당연히 천천히 내가 차선 바꾸는데 천천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 요즘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도- 한마디로 이제 그냥 운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운전을 쉽게 생각하거나 뭐,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 그러지 뭐 빨리 말고. 뭐 해야 되네. 그렇죠. 특히 뭐 CCTV 이런데 없는데. 그러면 네. 누구나 어쨌든 사고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험 사기 같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 만약에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이거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보험회사에서도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뭐 3번 이 정도 쌓이는 그런 수치만 가지고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사고가 딱 발생했는데 그럼 제가 이 사람이 옛날에 뭐 보험 사기 뭐 어떻게 쳤는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 어두운 상황 안에서 이 수많은 증거들을 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부터 탁. 딱딱 예, 예. 너는 이미 여길 넘어왔는데 지금 불러봤자 소용이 없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가 훨씬 불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처리를 하면은 너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고 보험료가 더 예. 늘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 뭐 부를 필요 없고 뭐 내가 다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근데 거기에 동승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두운데 애들은 막- 울고 있고. 그쵸. 애들은 울고 있고 막 난리 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그 판에 끌고 들어가는 거죠. 아하. 상대방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까.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보험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막 필수적으로 몇 개 챙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 네.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어두우면 사실 아래 뭐 차선 이런 거 제가 보면서 사실 운전할 새가 없잖아요. 근데 블랙박스로는 어쨌든 그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속도가 굉장히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차가 멈출 듯 하다가 그 상대방, 그러니까 혐의자들도 이 판이 지금 내가 그 뒷궁을 할 수 있는 판인갑다 아닌갑다를 잠깐 고민하는 그 찰나가 있는데 네. 속도가 이제 쭉 노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인간이 이제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짝 줄였다가 다시 이제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 그래도 블랙박스 영상이 좀 잡혀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어떻게 충격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차량이 그 파손되는 정도가 이제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쭉 남겨놓고 일단 저 사진 사람의 찍고. 진술은 예.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은 부분은 옆면이 아니라 뭐 후면이라더라.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재반 증거들을 정확하게 이제 남겨놓고 혹시라도 뭐 CCTV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목격자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 정신 차려야겠네요. 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 진짜 온갖 사기가 네. 우리 사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위험한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편취 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이거 진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보험료 올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근절시키고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양길남 선임조사역과 함께했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어느새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커지고 관련 비즈니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장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도 그냥 브이로그입니다. 그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 느껴지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에 대해 그 파악된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한 연구원, 삼성 KPMG 연구원 데이터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한 400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400조 원 시장. 예. 그 중에 4분의 1 한 100조 정도가 미국 반려동물 시장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한 8조 5천억 원 시장. 앞으로 한 8년 후인 2032년 정도 되면 한 21조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커져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이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제 8조 5천억인데 21조 시장으로 예, 커지는 예.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아까 이제 1,500만 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외에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 반려동물 인구의 거의 90%는 이제 가장 많은 게 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시장인데요. 3등으로 많은 시장은 파충류 시장입니다. 파충류?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요즘 네. 다양한 파충류. 4등은 앵무새 시장이거든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직접 언어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물고기 시장인데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대형 물고기 수족관에 대형, 예. 넣어놓고 엄청 비싼데 요즘 이런 좀 나만의 특별한 하나의 반려동물이 반려가족이죠. 이렇게 알트 패밀리, 대한가족이 뜬다라는 트렌드가 발표된 게 몇 년 전인데 요즘 반려동물 시장은 정말 커지는 시장이다. 놀랍습니다. 와, 그렇군요. 어제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예. 350만 원짜리 물고기 한 마리 봤거든요. 왔습니다. 예,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예, 예. 야, 장난 아니던데 진짜. 예, 최근에 반려동물 박람회가 예, 예. 열렸다는데 가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저 수원 패쇼라고 해서 수원에서? 예, 수원에서 서울도 아니고 수원에서 열렸는데 요즘 박람회장 가면 뭐 이를테면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식품 박람회 여기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에서 열리는 창업 박람회 이런 데가 막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런 느낌 크게 받지 않는데 야, 이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한 100개 업체 정도, 부스도 한 120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당시에 3일 동안 한 15,000명 이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랬는데요. 3년 전에? 예, 그렇죠. 지금 딱 3년이 지난 6월 21일부터 3일간인데 보니까 전체 딱 배가 늘었다고 한 200개사의 부스만 해도 300개 이상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방문객도 3일 동안 2만 명이 넘게 왔기 때문에 야, 요즘 전체 방문객 중에서 물론 한 80%는
반려견, 20%는 반려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만 야 요즘 반려동물이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는 뭐 사람도 많이 오지만 정말 많은 강아지 고양이 많이 봤습니다. 아, 사람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이 동반하는 거죠. 동반. 그 시장에 그 반려동물 반려묘 시장에 키워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요즘 반려견 가족이 직접 키우는 분들 보면 호칭이 우리 아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인체공학적 디자인 이러잖아요. 거기는 견체공학적 디자인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린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이러는데 견원주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뭐요? 견원, 그러니까 전원이 아니고 개견에서 견원주택. 그러니까 개집이죠. 어떻게 보면 애견 하우스죠. 그리고 요즘 뭐 인생 네컷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견생 네컷에서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같은 키워드가 상당히 유쾌하고요. 재밌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네. 마케팅 코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야 요즘 이 시장 참 재밌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골목 경제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미 받고 있는 아이템들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여기 그 전시회 쪽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가장 확장하고 있는 시장은 반려동물 용품 시장입니다. 용품. 예, 용품 정말 많은데요. 네. 이를테면 뭐 반려동물 패션 의류 뭐 아니면 뭐 반려동물 인식표, 목걸이 아니면 반려동물 밥그릇 시장도 정말 크더라고요. 밥그릇이 아까 견체공학에 의거해서 밥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아지의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밥그릇 이런 시장도 있고요. 다양한 이 반려동물 관련 최근에는 가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또 반려동물 뷰티 건강 이를테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 미용실이나 요즘 특이한 건 반려동물 애견 테라피샵 보통 한두 시간에 한 10만 원 하거든요. 예, 사람보다 더 비싸죠.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설마 그러면 사람처럼 뭐 마사지 받고 그렇죠. 지압 받고 막 예, 이런 거요? 천연 아로마 이런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테라피 매장 있고요. 요즘 뭐 반려동물 24시 놀이터, 파티룸, 요즘 반려동물 무인 판매점까지 상당히 커지고요. 최근에는 펫푸드라고 해서 반려동물에도 천연 유기농 식품, 유기농 원재료를 이용해서 건강 먹거리를 우리한테 키우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타로 가게, 심리 상담, 뭐 잠시만요. 타로는 왜 나와요 거기서? 타로도 재밌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언어적 소통 안 되지만 혹시 나 모르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 내가 제대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를 타로점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이런 사업까지 있습니다. 예. 야, 얘기 듣다 보니까 전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 건가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중에 그 놀이터요? 애견 놀이터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놀이터는 그 뭐예요? 따로 노는데? 맞습니다. 보통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인천 구월동에 있는 이 정확히 얘기하면 반려동물 24시간 무인 놀이터입니다. 무인 놀이터. 예,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들어가면 네. 직접 스마트폰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견생 네컷 다양한 애견 하우스가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 내가 반려동물을 놓고 사진을 찍고 직접 프린터를 해주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애들이 좋아하는 용품도 팔면서 맨 안쪽에 가면 이 반려동물 뭐 생일잔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티룸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친구와 친구 엄마 아빠 모여서 어떻게 보면 파티하는데 한 6만 2천 원 정도 내면 뭐 케이크나 파티 용품 뭐 웰컴 패키지 용품 해서 이 다양한 파티까지 해주는 그래서 야 요즘 반려동물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예. 6만 2천 원이 파티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내면은 뭐 입장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에요. 그거는 파티룸만 이용하는 거고요. 일단 입장료는 1견당 8,000원입니다.
1견당. 그러니까 8,000원이고 그리고 또 또 사진 들어가면 따로네요. 예, 맞습니다. 한 매랑 8,000원. 그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프린터로 하면 컷당 한 3, 4,000원. 그리고 또 사람은 음료 하나 또 이렇게 음료나 커피 직접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이 일견 반려동물과 사람까지 하면 보통 싸도 8,000원, 여차하면 2만 원 정도는 쓰고 오는 이게 요즘 24시간 운영하는 반려동물 무인 놀이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파티까지 하면 거의 10만 원 돈 넘게 쓰고 오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다면 매출이나 순수익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첫째는 요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뭐 공원 옆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메인 비싼 입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하급지니까 1층에 한 10평 정도 15평 정도이기 때문에 점포 구입비는 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드리고 거기에 그 견원주택이라고 이게 디스플레이 용품으로 중요한데요. 이게 한 채당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럼 10채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꽤 드네요, 돈이. 예, 그렇죠. 그럼 초도가 한 600 정도 들어가고요. 각종 시설 인테리어까지 하면 점포 비용 시설 인테리어에서 최소 5천에서 여차하면 7, 8천 정도 들어가고요. 수익은 사실은 이게 보통 보면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 매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 어차피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 정도는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돈도 벌고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좀 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근데 7, 8천 들고 한 달에 한 150? 150에서 200, 200 정도? 예. 그러면 손익분기 넘기려면 한 2년 이상은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5천 미만으로도 저렴하게 처음에는 오픈했었는데 이게 좀 가면 갈수록 시설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예. 이게, 근데 2년 이상 잘 돼야 되잖아요. 손익분기를 예. 넘으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4시 무인 판매점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뭘 파는 거예요? 요즘 무인 판매점에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한 10,000가지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만물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같은 이런 용품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이거를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만 이게 직접 무인으로 언제든지 가서 우리 아이를 위한 용품을 사주고 싶다. 아니면 뭐 푸드 아니면 뭐 입에 물고 있는 이런 먹거리 같은 거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무인 판매점은 요즘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만 무인 아이템 자체가 뭐 창업한 만큼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약간 그러면 말을 듣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인 판매점이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무인 판매도 하면서 또 이런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하고 온라인몰도 운영하고 요즘 우리나라 모든 판매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운영을 해야만 이게 안정 수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애견 가구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예. 애견 가구는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우리 이런 거실에 있는 소파 세트거든요. 이 소파가 이런 보통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털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네. 털이 많이 빠져서. 근데 애견 가구 같은 경우는 털이 빠지더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특수한 소재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견을 키워도 이런 뭐 직접 이렇게 털 때문에 청소하기 불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청소하기 좋은 특이한 소재의 소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애견 소파라는 게 예. 애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소파. 사람이 이용하는 소파입니다. 근데 애견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는. 가격은 뭐 얼마? 가격은 보통 붙여져 있는 건 한 보통 200만 원 남짓 이 정도더라고요. 그냥 일반 소파하고 가격 차이 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밖에 또 재밌는 비즈니스들 어떤 게 있나요? 맞습니다. 요즘 뭐 애견들을 위한 이렇게 치아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 예, 맞습니다. 네. 10초만 뿌리면 되는 치약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애견 아까 오일이나 버블 샴푸 요즘 그래서 애견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위생 그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직접 셀프로 하는 뭐 수입산 이렇게 폼나는 가위
그래서 예. 내 아이를 직접 이렇게 미용을 하는 손질해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질 가위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지금 뭐 잠깐만 얘기를 들어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는데요. 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요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충무로에서 시작된 애견을 분양하는 시장이 사실은 이 반려동물 시장의 어마어마했죠. 시작이었는데요. 분양해서 그 다음에는 야 직접 집에서 키우려면 배변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애견 훈련센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애견들을 위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모든 테마가 여기에 다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해외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특히 미국 시장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 예. 해외는 어떤가요? 우리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 3만 불 정도 넘는 나라. 그럼 세계에서 한 30여 개국.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문제 없는 이런 3만 불 이상 유럽 시장,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특히 최근에 요즘 우리 국내 애견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요즘 K푸드 얘기 있듯이 국내 애견 푸드를 최근에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애견 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 많았는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 애견 용품이나 애견 푸드를 일본 시장까지 오히려 이런 수출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여전히 애견 푸드도 있지만 용품이고요. 최근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애견 케어 시장 쪽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뭐 심리 상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애견들도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고유 가지고 있는 질병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에 가서 원스톱으로 직접 거기서 놀기도 하고 용품도 사고 뭐 이렇게 재충전도 하고 케어도 받고 거기에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 그런 원스톱 쇼핑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반려동물을 위한 원스톱 쇼핑몰, 원스톱 건물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겠는데요? 그렇죠. 요즘 반려동물 테마에 요즘 상가 분양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골목 경제 풍경이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요. 예. 반려동물 관련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보세요? 사업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맞는데요. 모든 골목 상권에서 반려동물 테마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건 아닙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장 자체가 쭉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업성이 검증된 것들 이를테면 애견 미용실, 아까 테라피, 최근엔 뭐 애견 케이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검증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확장 일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직접 비즈니스하고 직접 연계하는 이런 측면이 많아서 요즘 상권 특성에 따라서 이런 이 반려동물 수익 모델은 상당히 좀 다변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샵인샵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골목 경제 이야기 시간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관련한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해녀였습니다. 4191님. 부산이 고향인데 해안가 나가면 해녀들이 해산물 채취해서 육지로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해서 즉석에서 사 먹었었다고. 정말 맛이 차원이 다르죠, 그죠? 네, 4191님 좋은 추억 갖고 계시네요. 3018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2510님 제주도 가려는데 장마가 온다고 해서 지금 속초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예, 감사합니다. 해녀님들 존경한다고 건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1934님도 해녀입니다. 며칠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도 있어요. 유유 하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네,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해녀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저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많이 무덥다고 합니다. 장맛비 소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좀 더운가 본데요. 항상 건강 신경 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